안녕하세요. 오늘은 How to Steal a Dog의 챕터 10 페이지 넘버 70부터 페이지 넘버 78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문장의 여러가지 구조에 따른 해석 지난 시간 챕터 9 때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챕터 10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면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not이 앞에 붙어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지 못하게 하다 라는 거, 이것을 부정할 때 표현도 꼭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동사도 있어요. 목적어를 두 개나 가지는 거죠. 네, 우리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두 개 왔을 때 목적어 1, 목적어 2 있을 수 있는데요. 문법적 용어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걸 모르더라도 상관없고요. 이것만, 해석만 제대로 하면 돼요. 목적어 1에게 목적어 2를 해주다. 에게가 먼저 나오고요. 을이 나중에 나온다는 점만 꼭 기억해 두세요. 나에게, she gave me, 그녀가 나에게 뭘 줬나요? Some snack, 약간의 간식을 줬습니다. 라고 할 때 gave me, 받는, 주는 대상, 에게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는 물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게를,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네, 문장의 여러가지 구조에 따른 해석, 대원칙은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인데요. 예외가 있어요. to가 아니라 to를 빼고 단지 동사 원형만 하는 것들. 흔히 우리가 이걸 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사역은 어려운 한자어죠. 시킨다란 뜻이에요. 뭔가 남에게 시키는 거. make, have, let.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동사의 대표적인 세 가지 make, help, let 이라는 동사가 이 동사 자리에 올 경우에요. 투부정사라는 대원칙이 아닌 예외, 동사 원형으로 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with 분사구문, 네, 이것도 영작을 하거나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살펴보고 갈게요. with 목적어 ing, 뭐뭐 한 채로, 능동이고요. with 목적어 과거분사, pp가 오면 뭐뭐 된 채로, 수동의 느낌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번 예문 볼까요? With his head stuck out the window, with his ears flapping in the wind. 네, 어떤가요? 우리 How to Steal a Dog에 나온 문장인데요. 그의 머리가 stuck, 과거분사죠. 그러니까 그의 머리가 창밖에 딱 붙어있는 채로, 수동의 느낌이고요. With his ear, 그의 귀가 뭐 하고 있나요? Flapping in the wind, 그 바람에 플래핑, 펄럭펄럭 거리고 있는 거죠. 머리는 딱 붙여진 느낌, 수동의 느낌인데요. 귀는 굉장히 능동적인 느낌으로 썼죠. 왜냐하면 귀가 막 펄락펄락 거리는 그런 생동감 있는 장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with 다음에 목적어 ing면 능동, 과거분사 pp면 수동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I put my finger to my lips and motioned for Toby to stay behind me. 네, 챕터 10에 있는 예문인데요. put 한번 보면 동사 put은 불규칙, 3단 변화 어떻게 되죠? put.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셋 다 똑같은 put 형태예요.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put은 과거 동사 put이죠. I put my finger, 나의 손가락을 어디에 뒀나요? To my lips, 입술에 대었나요? 왜 우리가 쉿 조용히 해 라고 할 때 입술에 이렇게 손가락을 딱 대죠. And 그리고요. 그리고 뭘 했나요? Motion, 움직였네요. 자, 여기에서 등 위 접속사 and가 나왔죠. put하고 motioned 과거 동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put 과거, and motioned 과거 시제, 과거 신제 이렇게 균형을 잘 이뤄야 된다라는 등위 접속사의 특징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for 토비가 네, to stay, 토비한테 뭐 하라고? stay behind me, 내 뒤에 딱 머물러 있으라고. 내 뒤에 있어. stay behind, stay는 어떤 상태로 있는 거죠. behind는 뒤에니까요. 내 뒤에 토비가 있기를 그렇게 하라고
조용히 해 토비야 라고 하면서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토비를 이제 움직여서 내 뒤에 있게끔 막 팔로 이렇게 잡았다든지 하겠죠. 대부분 누나가 남동생한테 하는 행동들, 전형적인 행동이죠. 자꾸 동생이 조용히 해야 되는데 떠들고 그럴 때 조용히 시키고 뒤로 딱 내 뒤에 묶어두고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 문장을 가져온 이유는요. to be, to stay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for 플러스 목적격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네, 볼까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우리가 영어를 읽고 쓸 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네,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to 부정사는 원래 동사 원형, 동사에서 왔죠. 과거, 얘의 과거는 동사예요. 과거에 깡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가끔은 깡패다운 옛날의 성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to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옛날 한 성질을 하던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반드시 주어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의미상의 주어냐면요. to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어를 가질 수는 없고 단지 의미상 해석할 때만 주어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어의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대원칙이고요. 90% 이상이 이렇게 써요.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서 우리를 귀찮게 하죠. 하지만 예외도 뭐 간단하니까요. 기억해 두세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예외예요. to 부정사 바로 앞에서는 for to be to stay, to stay라는 to 부정사 바로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for to be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of 목적격 예외로 쓰이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주로 비난, 칭찬을 할 때 써요. 아니, 왜 이럴 때만.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성격, 태도는 그 사람의 일부분이죠.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의 전치사 of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성격,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예를 들어볼까요? kind, 친절한, nice, 멋진, 친절한, smart, 똑똑해요, wise, 지혜로워요, foolish, 멍청해요, stupid, 정말 어리석고 멍청해, silly, 바보 같아, careful, 조심스러운, careless, 조심성 없는.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에서는 of 목적격을 쓴다는 거 조심해주세요.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It was nice of you to help the old lady. It was nice of you. 당신은 정말 친절하시군요. 멋지군요. To help the old lady. 그 나이든 여성분을 도와준 걸 보니까 말이에요. 여기 to help라는 to 부정사. 이 녀석이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of you라고 썼어요. 왜냐면 앞에 형용사 nice 때문이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네, if의 두 가지 뜻 이거 기억하도록 해요. 네, if는 정말 많이 쓰이는 접속사죠.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와 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문장 속에서 잘 파악해서 눈치껏 해야 돼요. 네, 한번 챕터 10에 있는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I wonder if 나왔네요. I should go on up to the porch. Probably not. If somebody was home, they were liable to see me 라고 되어 있죠. if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if의 뜻 두 가지, 1번 뜻, 2번 뜻이 각각 쓰였더라고요. I wonder if, 나는 궁금했어요. 궁금하면 만약 뭐뭐라면 궁금할까가 아니죠. 대부분 나는 궁금했어요. 인지 아닌지가 궁금했어요. 한번 1번은 노란색으로 하고 2번은 빨간색으로 하고 표시를 해볼게요. I wonder if 얘는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겠죠. 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했어요. I should go on up to the porch. 내가 가야만 하는지, 올라가야만 하는지, to porch 현관이죠. 현관으로 올라가야만 하는지 궁금했어요. 인지 아닌지죠? Probably not. 아마도 아니었을 거예요. if 만약에 여기서 if는 만약에 라는 뜻이네요. 아니 이거 뭐지? 색깔을 정반대로. 네. 이게 빨간색이죠. 2번 인지 아닌지고요. 1번에 노란색. 네, 노란색이 두 번째가 1번 뜻이에요. 아이고 색깔이 막 저기 됐는데 네, 완전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Somebody was home. 만약에 누군가가 집에 있다면 they were 그 사람들이 liable to see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봤을 거기 때문에 라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be liable to 동사 원형, be liable to 부정사. 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것 같아. 동사 원형 하기 쉽다, 뭐뭐 할 것 같다. be liable to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I knew I had to keep myself moving or else I was liable to 여기 또 나왔네요. I was liable to start thinking. 나는 알았어요. I had to keep myself. 내 자신을 어떻게 유지하면 하냐면요. moving. 움직이거나 그 밖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 I was liable to start thinking. 생각을 시작하는 경향에. 생각을 시작하기 쉽기 때문에. And if 만약에 I started think 내가 생각을 시작하게 된다면 I was liable to 또 뭘 하기 쉽나요? I was liable to think I shouldn't be doing this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게 뭐죠 사실? 개를 훔치는 거죠. 이걸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So 그래서 I turned my mind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느 쪽으로 바꾸나요? off는 꺼버리는 거죠. on은 키는 거고 off는 끄는데 뭘 끄나요? 네, 생각을 끄는 거죠. 생각 금지. And grabbed. 앞에 turned 과거하고 grabbed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 균형 잘 맞춰줬네요. Willie's collar를 움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그 정신 thinking 모드를 off 꺼버리고 그 다음에 윌리의 목덜미를 꽉 잡은 거예요. 자, 우리가 칼라라는 단어, 네, 이 단어 헷갈리죠, 많이? 한번 더 살펴볼까요? 그 전에 스트레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방금 우리 조지아나가 한 것처럼 뭔가 자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걱정, 근심이 생기고 뭔가 그러면 안 돼, 막 스트레스 아니면 긴장되고 불안하고 시험을 앞두고 뭐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액션, 네,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만약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하면 그냥 차라리 네, 방 청소를 먼저 해도 돼요. 그리고 책을 일단 펼쳐보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한번 네, 시험 범위를 읽어본다든지 이렇게 액션을 하면 우리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액션 해요. 액션 together. 네, 앞에서 컬러, 우리가 아는 컬러죠. 컬러, 색, 빛깔인데요. 얘는 컬러라고 해요. 컬러. 우리가 카라라고 많이 하죠. 어른들이 야, 너 카라에 뭐 묻었다. 뭐 이런 거 하죠. 컬러는 옷깃이에요. 옷깃이고 컬러는 색깔, 빛깔이에요. 그래서 윌리는 강아지 이름이죠. 윌리의 컬러니까 뭐겠어요? 개 목걸이겠죠. 강아지의 옷깃은 없으니까 주로 개 목걸이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윌리가 플리 컬러를 하고 있어요. 플리는 뭐냐면 벼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벼룩시장 플리 마켓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원래 항상 있는 시장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장소에 벼룩처럼 짠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주 벼룩처럼 작은 그런 시장을 벼룩시장, 플리마켓이라고 하는데요. 네, 플리 발음 L이기 때문에 플리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플리마켓, 프리마켓 하면 틀려요. 플리마켓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벼룩시장이기 때문에 플리마켓이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플리칼라, 벼룩을 없애는 목걸이를 윌리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걸이인데 그냥 단순히 뭐 이름 써있고 주인의 연락처 써있는 게 아니라 목걸이 안에 벼룩약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강아지들 벼룩 때문에 너무 가려워하잖아요. 벼룩약이 들어서 벼룩들이 안 오나 봐요. 마치 우리가 모기 물리지 않으려고
모기 패치 붙이거나 모기 기피제 스프레이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 다음 단어 볼까요? leaf, 뛰어오르다 라는 뜻이죠. 뛰어오르다, 도약하다 라는 뜻이죠. leaf. 그리고 nip은 nip, nip은 꼬집다, 할퀴다 라는 뜻이 있고요. once in a while 하면 가끔씩, 때때로 라는 뜻이고요. let out은 끝내다, 마치다. let이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근데 let out. 그래서 let out은 끝내다, 마치다. 그리고 yip, nip하고 좀 다르죠? 첫 글자가 y예요. we'은 강아지가 깽깽깽깽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때때로 뭔가 잘 안 될 때나 뭐 의사표시를 할 때 불만 표시 깽깽깽깽깽깽 거리잖아요. 그걸 weep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거 또 나왔네요. stop 다음에 ing가 나올 때랑 to 부정사가 나올 때 뜻이 전혀 달라요. stop ing는 무엇 하는 것을 멈추는 거고요. stop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라는 걸로 해석 많이 되죠.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한번 예문을 볼까요? He stopped smoking. He stopped to smoke. 전혀 반대의 뜻이에요. He stopped smoking 하면 뭔가요? 그는 담배 피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제 금연을 하나 봐요. 금연자예요.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펴야 할 수 있겠죠. He stopped smoking. 그는 담배 피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he stopped to smoke는 뭘까요? 담배를 피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의 그는 어떤 사람이죠? 네, 담배를 피기 위해서 공부하던 걸 멈췄을 수도 있고, 네, 뭐 일하던 걸 멈출 수도 있고, 걸어가던 걸음을 멈출 수도 있고, 뭔가를 멈췄는데요. 그 이유는 to smoke, 담배 피기 위해서죠. 그래서 he stopped smoking 하면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고요. he stopped smoke는 흡연자겠네요.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챕터 10에 있는 예문은 I stopped to catch my breath 였어요. 나는 멈췄어요. to catch my breath. 숨을 막 우리 조지아나가 막 달려가면 숨이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달리기 하다가 너무 숨이 턱에 차면 잠깐 멈추죠. 네, 그런 상황인가 봐요. I stopped to catch my breath. 나는 멈췄어요. 내 숨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숨을 좀 고르기 위해서, 숨 좀 쉬기 위해서 멈춘 거죠. 네, 지금까지 단어와 표현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Chapter 10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봐요. Are you ready? Go. I put my finger to my lips and motioned for Toby to stay behind me. We tiptoed along the hedge in front of the big brick house. When we got to the gate, I scanned the street and whispered to Toby, "You be the lookout. If anybody comes outside or car comes or anything, you whistle like I showed you this morning, okay?" Toby nodded. I peered over the gate. The front door of the house was closed. I glanced toward the driveway. No car. The yard was empty and quiet. "Here, Willie!" I called out real soft. Nothing. Maybe he was inside. I wondered if I should go up to the porch. Probably not. If somebody was home, they were liable to see me. "Maybe you should whistle," Toby whispered. "Okay," I whistled one time and waited. Sure enough, Willie stuck his head out of that little doggy door. When he saw me, he dashed out the door and up to the gate. "Hey, Willie!" I whispered, sticking my hand through the gate to pet him. He stood on his hind legs and put his front paws on the gate. His tail wagged so hard his whole body wiggled. He licked my hand like it was T-bone steak. "You wanna come with me? You wanna come with us?" I said. He cocked his head, peered up at me, and then, I swear, he nodded his head. If he couldn't talk, I was sure he wouldn't be sad. "Heck yeah, I wanna come with you." So quick as I could, I lifted the latch on the gate and opened it just enough to reach my arm in. My heart was pounding so hard all I could hear was the thump, thump, thump in my ears. I knew I had to keep myself moving or else I was liable to start thinking. And if I started thinking, I was liable to think I shouldn't be doing this. So I turned my mind to off and grabbed Willie's collar.
I pulled him through the gate and out onto the sidewalk. He kept wagging his tail and looking at me with his shiny black eyes. I took the string out of my pocket and tied it to his flea collar. Okay, let's go, I said to Toby, and took up running. I ran down Whitmore Road around the corner and into the woods. Willie ran along beside me. Every now and then he leaped up on me, one nip at my heels like this. It was the most fun game he'd ever played. Once in a while he'd let out a little whip. When we were fat enough into the woods that I was sure no one could see us from the road, I stopped to catch my breath. I put my hand on my pounding heart and leaned against a tree. Toby ran up the stop beside me. We did it! He hollered. Shh! I clamped my hand over his mouth. Somebody might hear us. You got to be really quiet. Willie sat in front of us with his tongue hanging out, panting. His tail wagged on the ground. Swish, swish, swish. I knelt down and ran my hand along his back. He closed his eyes and leaned against me. It's okay, fella, I said. Don't be scared. Me and Toby are nice. He scratched behind his ear with his hind leg, making the tag on his collar jingle. What do we do now? Toby said. We take him over to that house and tie him up on the porch. What if he don't like it there? He's just gonna be there for a little while, I said. As soon as his owner puts up the reward sign, we'll take him back home. Oh, Toby knelt and rubbed the top of Willie's head. What if his owner don't put up a reward sign? I flapped my hand at Toby. Trust me, that radio's gonna want him back more than anything. She's probably making a reward sign right now. I made my voice sound calm and sure, but a funny little feeling was tapping at my inside, a feeling like maybe I had done a real bad thing. I took a deep breath, trying to swallow that feeling down and keep it from growing. I unbuckled Willie's green collar and tossed it to the bushes. Tap, tap! There was that feeling again, tapping at my inside like it was trying to tell me something. What would you do that for? Toby said. I rolled my eyes. Think about it, Toby. Toby's eyebrows squeezed together and he bit his lip. He don't need it anymore, he said. I sighed. No, Dumbo, because we can't take him back to his owner with his collar wires. She wonder how come we didn't call her. Her phone number's right there on the tag. Oh, Toby nodded, but he still looked confused. I swear sometimes he's dumber than dirt. Come on, I motioned for Toby to follow me. We made our way through the woods behind the houses on Whitmore Road. I could hear the cars on the highway up ahead, so I was pretty sure we we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Willie trotted along beside me, happy as anything. Every now and then he stopped to sniff the ground or root through the rotting leaves. Once he stopped to dig, sending dirt and leaves and twigs flying out behind him, and making me and Toby laugh. He sure was funny though. When he got to the highway, I stopped down behind the bushes along the edge. I handed the string leash to Toby. Here, I said, hold this while I see if any cars are coming. I checked in both directions. No cars. I went back to where Toby sat with his arm around Willie. Okay, now listen, I said. We got to run across the highway, then through the vacant lot over there. I'm pretty sure we can cut through those woods to get to that old house. He nodded. I took the string from him and dashed it across the highway with Willie, leaping along beside me. We kept running until we made it to the edge of the gravel road leading to the old house. The whole time, Willie pranced and whipped and jumped on me. Once in a while, he grabbed the string in his mouth and gave it a tug. When he got to the house, Willie perked his ears up and watched me.
We are here, fella, I said, scratching the top of his head. He looked at that run-down body of house the back at me. I had a feeling I knew what he was thinking. It's okay, Willie, I said. You won't be here long, I promise. He cocked his head in the cute way of his. I don't know how he did it, but the little dog could make you love him just by looking at him. I sat down the dusty road and put my arm around him. He crawled right into my lap and licked my face. His lips weren't all slobbery like most dogs. It's spooky here, Toby said in that winny voice of his. I knew if I didn't do something fast, he was liable to turn into his baby self and start crying or something. You hold Willie and I make a pass to the back porch, I said. I pushed through the sticker bushes and vines, messing them down and breaking up branches till there was a clear path to the back of the house. It was dark and damp back there. You couldn't even see the sky through the overgrown trees. The tiny porch leaned slightly, like any minute it was going to fall right off the back of the house. The steps leading up to it were loose and rotten. One of them was broken all the way through. The screen door dangled by one hinge. Come on, I called Toby. He and Willie came around the corner of the house and stopped. No way, Georgiana, Toby said. We can't put Willie in there. Listen, Toby, I said. This is the best place. Nobody will see him, and he won't get wet if it rains. And besides, he won't be here long. He won't be here long. I watched Toby's face, but he didn't look convinced. And we'll come and stay with him after school and all, I added. Toby swiped and the tears that had started. You are mean, he said. Then why did he have to go and stay there? I sure didn't want to hear it, 'cause that was exactly how I was feeling, man. Toby, listen! I put both hands on his shoulders and looked him square in the eye. Aren't you tired of living in the car? He hung his head and nodded a tiny little bit. Don't you want to have a real place to live? With walls and beds and a bathroom and all? He nodded again. Then we need to help Mama get some money, I said, and this is the only thing I can think of. Can you think of another way? I bent down and tried to look him in the eye again, but his head was hanging too low. All I could see was his long, dirty hair all tangled up and ratty looking. Then we got to do this, I said. We'll take good care of Willie, and we'll take him right back home just as soon as we can, and then we'll get the reward money, and everything will be good. I jiggled Toby's shoulders. Okay, I added. I knew Toby didn't believe me because I wasn't sure I believed myself. That old tapping feeling was getting bigger, and in my head I was thinking maybe I was messing up, and I was starting to think how I wished I could go back in time to the hour before, or the day before, or the week before. But I knew I couldn't do that. I was there behind that awful old house, with that cute little dog looking at me, and I knew it was up to me to make everything turn out good like I had planned. I took the string leash from Toby and led Willie up the creaky step to the porch. This isn't so bad, I called out to Toby. The top half of the porch end had been screened in once, but now what was left the rushy old screen hung in tatters. Leaves and pine needles had blown in and covered the floor, settling in the corners in damp, moldy piles. I pushed some of the wet leaves aside, trying to make a clean spot. Then I knelt down and took Willie's head in both my hands. Don't be scared, okay? I said. We'll be back real soon and everything will be fine. Then I rubbed my nose back and forth against his, an Eskimo's kiss. Willie rested his chin in my hand and gazed up at me like he believed every word I said.
What if he gets hungry? Toby called from the bottom of the step. Hungry? I hadn't even thought about that. I couldn't believe Toby was thinking of something else. I had left out of my how to steal a dog notes. I said, what if he gets hungry? Toby called out. I've got that all worked out, I lied. My mind raced, trying to think of how I was going to feed Willie. And what if I couldn't get back here every day? How long could a dog go without food? And water, Toby said. Dogs need water. You know, he might die if he don't have water. Shut up, Toby. That's all I could think of to say, and it did the trick. He shut up, but it didn't help me feel any better. I tied the string to the doorknob and said goodbye to Willie. Then I led the way back through the weeds and briar bushes toward the road. I was glad Toby was quiet as we walked, because I had a lot of thinking to do about food and water for Willie, about what I'd done, about what to do next. Bu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all straightened out with my insides kicking off like they were. The tapping feeling was turning into full-out banging. 네, 챕터 10 읽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정말 윌리, 드디어 강아지, How to Steal a Dog 책 제목이잖아요. 개를 훔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정말 윌리 강아지가 우리 조지아나랑 토비를 잘 따라서 훔치는 거 어렵지 않게 쉽게 성공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윌리 혼자 그 옛날에 낡은 집에 묶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토비가 계속 울먹이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강아지 배고프면 어떡하냐, 강아지 계속 물 먹어야 되는데 물은 어떻게 줄 거냐, 계속 토비가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조지아나가 아차 싶은 거예요. 개를 훔치는 전략만 짰지 훔치는 데 성공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강아지를 잘 데리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온갖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쿵쾅쿵쾅 거리고 그런 내용으로 챕터 10이 끝났어요. 그럼 챕터 11에서는 과연 우리 조지아나가 목표한 건 뭐죠? 개를 훔치고 개 주인이 신속하게 사례금, 강아지를 찾습니다, 윌리를 찾습니다 라고 그걸 붙이면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붙으면 바로 갖다주고 돈만 찾으면 끝나는데요. 그게 과연 빨리 끝날지 걱정이 되네요. 왜냐면 챕터 11 이 책의 끝까지는 챕터 20가 넘어가잖아요. 그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1까지 가려면 아마 뭔가 또 사정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you later.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Bye bye.